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인 출신인 저에게 경영학 강의를 수차례 하시는데 아주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나에게 경영을 가르치려 들다니 이게 얼마나 꼰대 같은 모습입니까? 이번 총선 반전의 주인공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였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까지 큰 차이로 공영훈 민주당 후보에게 뒤지고 있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선거 캠페인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알고 있는 모든 캠페인은 다 썼습니다. 하나를 꼽으라면 토론입니다. 성관이가 주최한 법정 토론의 당시 모습을 적극 활용했다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 하루에 55명을 지금 수송하고 있습니다. 똑버스가. 거기서 37.8만 원 소식이 나는 걸 지금 내보시고 있는 거는 한 사람당 7,000원씩 할 때마다 내보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탈 때 1,450원 되지만 사실은 8,450원짜리 서비스를 1,450원에 주는 방식으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확대하겠다고 하는 게 어떻게 경영자적 관점에서나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복지입니까?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인 출신인 저에게 경영학 강의를 수차례 하시는데 아주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상대 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런 반응이 나오고 토론 많이 하자는 요청에도 공 후보는 이렇게 말했죠. 오늘 80분간 토론을 하죠. 그런데 지금 내일, 모레 서울 가서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하자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이제 13일밖에 안 남았는데 주민들 만나고 주민들 말씀 들어야죠. 제 정책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해주시길 기대했는데 정말 뭐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공영훈 후보자께서 내신 공약들이 너무나도 어설픕니다. 이런 거 질문할 때마다 나에게 경영을 가르치려 들다니 이게 얼마나 꼰대 같은 모습입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참 민망한 것이고요. 저는 토론을 여러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간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았던 어머니의 등장입니다. 우리 아들이 10여 년 정치하면서 제가 매번 선거 치를 때마다 또 한 번씩 낙선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다짐한 게 있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왼쪽 가슴은 정치인 아들 이준석, 오른쪽 가슴엔 내가 배 아파 난 가슴으로 낳은 아들 이준석. 우리 정치인 아들 이준석이 당대표에서 물러날 때 그 힘든 과정을 지켜보는 엄마는 심장에 칼이 꽂힌 듯한 그런 내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치적 고향 노원을 떠나 화성에서 새 출발하는 아들을 보며 가슴을 부여잡았다고 하죠. 내가 이 힘들게 버티고 있는 아들 앞에서 내가 힘들지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들이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눈물을 삼키고 돌아서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준수가 엄마 냉장고에 밥 해놨으니 내일 아침 챙겨 먹어. 그러고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혼자 한 3시간을 울었습니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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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의 이 같은 호소가 특히 자녀를 둔 유권자들에게 와닿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선 확정된 다음에 어머니가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또 우리 캠프 관계자들한테 감사하다고 해서 인사하고 이러시느라 저는 저대로 또 그러고 있느라 그냥 아버지 어머니 마주치고 지나치고 인사 제대로 못 나누고 여기 왔습니다. 네 번의 도전 끝에 국회에 입성한 이준석. 홍준표 대구시장은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축하 인사를 남겼는데요. 당장 여의도엔 입성하지만 3지대 정당을 표방한 당이 기대와 달리 초라한 성적표를 거둔 만큼 어떤 차별화된 행보로 지지율을 끌어올릴지가 첫 과제로 보입니다. 집권 여당 구원투수로 등판한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당내 독보적인 대권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상대를 심판 대상으로 규정한 여야 수장의 입은 거칠었습니다. 여야 정치 참견 보고서 백브리퍼 최종혁입니다. 정치는 배가 찬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포문을 연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아픈 곳을 노렸습니다. 쓰레기 같은 욕설 제가 입에 담기도 못하겠습니다. 그런 욕설을 한 형수나 정신병원 보낸 형님한테는 아무 사과한 바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배 출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일배 출신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고물가 등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했고 나쁜 짓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 때리고 훔치고 우리 자식 귀하니까 그래 걔네 괜찮아 하면 나중에 살인범 됩니다. 의붓 아버지 같아요.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고 계모 같아요.
파치 엄마 같아. 직접 대통령실을 겨냥했습니다. 너 몽둥이로 뒤통수 때려서 대가리 깨진 거 봤지? 조심해. 농담이야. 여러분, 이게 농담입니까? 생선 헷갈로 기자 허벅지를 찔러대는 것이 농담입니까? 겁박을 한 거 아닙니까? 평범한 시민들의 언어와는 거리가 먼 여야 후보들의 발언도 불을 지폈습니다. 제가 아주 대파 격파합니다. 이쪽에 한 달에는 7개 들었고요. 이쪽에 한 달에는 8뿔이 들었어요. 가격으로 따지면 한 개 2,500원씩 재래시장에서 2단 사니까 5,000원밖에 안 합니다. 선거판을 휩쓴 대파는 또 다른 조롱거리까지 만들었습니다. 파도 대파도 투표소에 들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지 않습니까? 대파가 뭔 죄를 지었다고? 파면 팔수록 튀어나오는 성 관련 막말에 국민의 낯은 뜨거워졌고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 위안부들 상대로 를 했었을 테고. 진짜요? 아니, 가능성이 있었겠죠. 가능성이 그죠? 막말 대결이라도 하듯 또 다른 독설을 낳았습니다. 이건 성도착 아닙니까? 차라리 이재명 대표에게 바바리맨을 공천하라고 해주십시오. 그들이 저열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 이게 아니라 그들이 저열하게 가면 우리는 더 저열하게 가자. 이런 전략이라도 세운 걸까요? 거대 양당 대표는 중심을 잃었고 히틀러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많이 비웃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걸고 조국당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별명도 있는데 나뱀 이런 별명도 불릴 정도로 혐오, 증오의 언어 홍수 속 급기야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비난의 향연이 펼쳐지면서 후보의 비전, 철학, 정책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대신 상대를 향한 네거티브에 더 강렬하고 더 불쾌한 언어만 남았습니다. 당선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과연 이번 총선 과정은 무엇을 남겼는지부터 되돌아보셔야겠습니다.